안 하시고 다섯 곳이 이렇게 좀 하시는데 우리가 마을 공동체나 주민 공동체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액티브 하셔야 돼요. 액티브 하셔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껏 표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다음 주부터 아까 우리 협동조합 이사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건데 오늘은 저희가 입문 과정으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 활동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 프로필은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자료를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들도 공동체를 기반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맡아가지고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그런 모임에 가서 전국적으로 다니니까 행정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오셨는데 마을 공동체에서 다니시면 안 되시죠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 사업 마을 공동체 기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1년 한 반쯤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센터를 맡으면서 첫 번째 했던 기존에 했던 일들 말고 첫 번째 했던 사업이 사실은 경주에서 주민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이에요. 지금까지 경주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의회 얘기를 해서 작년에 7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고요. 공모사업을 했고 작년에 하신 분도 있으시죠? 있으시고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고 성과 공유회를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 성과 공유회를 보고 이런 거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3억을 올렸어요. 사실은 3억을 올렸는데 1억밖에 안 주더라고요. 1억밖에 안 줘가지고 지금 1억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도 협동조합에서 주민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주 지역사회 마을공동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주민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 마을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농촌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도시만에도 마을이 있고 대도시에도 마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부 다 지역 공동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기존에 한 10몇 년 동안 저희가 계속 마을 공동체라는 말을 써왔어요.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마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공동체인가를 오늘 입문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2017년도 기사예요. 2017년도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령도시로 전락한 지방, 시골은 빈집격고. 물론 언론이니까 타이틀을 자극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젊은 사람 떠나고 늙은 사람 죽으면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지역은 소멸된다는 게 기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데가 그렇지 않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북에서도 저 위에 올라가면 군 단위 가잖아요. 군 단위 가면 2만 명대 군이 수두룩해요. 사실은 경북에서 2만 명대. 2만 명이면 군이 안 돼요. 사실은 군이 안 되는데 지금 할 수 없이 그냥 남아 있어요. 경주 인구 계속 준다고 그러죠. 경주 인구요. 경주 인구 지금 얼마죠?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25만. 26만 안 되죠. 25만 7천. 25만 7천.
보편적으로 해마다 2,000명씩 줄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2,000 통계적으로 줄고 있는데 25만 7천이에요. 7천인데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그 앞에 시장님도 그렇고 30만 경주 시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뻥치는 거죠. 뻥치는 거예요 사실은. 30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0만 만들려면요? 인구를 경주시 인구를 30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애를 많이 낳아온다고 놓나요? 안 놓죠.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를 1등을 하고 있는데 1등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 안 낳는 거 1등. 전 세계 1등. 그래서 1.0 몇 이러다가 0.98 갔다가 지금 0.9가 깨졌어요. 그래서 0.8대예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가 한 명이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건 경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구를 늘리려면 남의 거 뺏어와야죠. 간단해요. 남의 거 뺏어와야죠. 그러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겠는데 남의 걸 뺏어와야 돼요. 뺏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동네가 경주가 살만하고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죠. 일자리들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할 힘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만들 힘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은 좀 다졌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공동체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냥 전락됐는데 이게 2017년도 기사인데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 예견 그랬어요. 초고령사회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에요. 근데 벌써 들어왔어요. 경주는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는 도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1인 고령자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가 독거노인 그러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만 생각하시는데 독거노인이 아닌데도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전체 고령 인구 중에서 33.5% 이거 2017년도 기사니까 지금은 더 높을 거예요. 전체 고령 인구 중에서 30% 이상이 혼자 사시는 분이다예요. 아시겠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어렵거나를 떠나서 이런 분들이 다 우선적으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외로움이에요. 얘기할 사람이 없다, 상대가 없다가 첫 번째 외로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외로움은 가서 사람들 만나시면 되잖아요. 내가 움직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있으시면서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조금 심한 경우에 아파트 사시는 분이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타면 불편해요. 그게 우리 삶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어지는 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시골은 빈집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내 고향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핵심이 고령화가 다가오고 있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많이 문제 삼고 있는데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 넘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을 넘었다가 지금 1,000만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다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데 빠져나가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집 문제예요. 집값이 비싸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은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면 원주, 강원도 쪽으로 원주, 이 충청도 쪽으로 천안까지 수도권이에요. 다.
수도권. 그래서 원주까지 가는 건 서울에서 원주까지 1시간이면 가요. 1시간. 서울 시내에서 움직여도 1시간 걸리거든요. 일막기분에 1시간 더 걸리는데 1시간이면 원주 가고, 천안은 지하철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수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인구 중에 70%가 수도권에 살아요. 70%가.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은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대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수도권에 규제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에 오고 싶어 하게끔 만들면 돼요. 우리 지역에 오고 싶게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막 7월 6일 나온 기사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수도권에 집중하는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수도권에 집중하는. 오히려 유입되는 인구가 수도권이 더 많고, 강릉, 나주 이런 데까지도 인구가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강릉은 서울에서 사람이 오지 않으면은 먹고 살 게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강릉 시민들은 주말 되면 집 바깥 안 나옵니다. 서울 사람들이 와서 코로나 퍼뜨릴까 봐. 그래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해요. 왜? 와야지 우리가 먹고 사니까. 와야지 우리가 먹고 사니까. 경주는 80년대 초반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먹고 살만한 도시였어요. 아주 좋은 도시였어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밀려오니까. 근데 지금은 밀려오지 않죠. 밀려오지 않아요. 오긴 오는데 오는 종류가 달라졌어요. 오는 종류가. 제가 경주에 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좀 물어봐요. 지금 오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난 문화 유적을 보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경주에 문화 유적을 보러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왔으니까 그냥 한번 보는 거지. 옛날처럼 교과서 여행하고 문화 유적을 보러 경주에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의 정책은 문화유산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같이 얘기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모여있고 같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대도시 집중을 잡고 가는 거, 이걸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전쟁이 치열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살기는 훨씬 더 좋아졌는데 먹고 살기는 더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욕심이 커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욕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감스럽게도 이웃이나 친구 아는 사람도 속마음보다는 적이에요. 그래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남의 집 자식이 잘 됐다라고 자랑하고 좋아하면 거기서 박수 쳐주시면 속으로 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딴 생각을. 근데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내 새끼한테, 내 자식한테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고 앉았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지 말라라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이고, 이 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남을 믿지 못해요.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나한테 뭐 빼먹으려고 그럴 거야.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니까 양보하고 배려하는 건 결국 내가 손해보라는 건데, 나는 손해보기 싫어. 그래서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아요. 더 쟁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 연대, 참여, 네트워크, 공동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축되고, 이런 거 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해. 내가 손해본다라고.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등, 2등, 3등
순위 가려놓죠. 네가 먼저 터질래 내가 먼저 터질래요. 응?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 뭐죠? 화와 짜증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편 조금 더 나가면은 이기자예요. 이기자. 이겨야 된다예요. 이기지 못하면 나는 패배자다. 그런데 이기자의 반대말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지지 않는 자예요. 지지 않는 자. 예? 우리가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자꾸들 얘기를 하세요. 행복의 반대말 불행.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행복하세요? 네. 네 대답하면은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그럼 불행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불행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행복하지 않음. 행복의 반대말은 행복하지 않음이에요.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음을 꼭 불행이라고 자꾸 생각들을 하세요. 불행하고 행복하고는 반대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자의 반대말이 패배자가 아니에요. 패배자가 아니라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기는 거에 집중을 하면 결국은 세상에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밖에 없어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왜 우리는 1등을 하라고 그렇게 울부짖죠? 1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 뭡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누군가가 1등을 하면 2등, 3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등, 3등은 그래도 좀 낫죠? 밑에서 1등, 2등 하면 뭐라고 그래요? 문제라고 패배자라고 그래요. 뭔가 모자라는 사람 취급을 해요. 근데 앞에서 1등 하는 것보다 뒤에서 1등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앞에서 1등 하는 것보다 뒤에서 1등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경쟁자가 나보다 지급을 받기가 네? 나보다 지급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나보다 되기가 네, 쉽지 안 하니까. 않죠. 네. 그런데 저는 밑에서 1등 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응? 근데 그 어려운 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보기에 근데 왜 제가 더 밑에서 1등 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까요? 앞에서 1등 하는 사람 있잖아요. 경쟁자가 많지 않아요. 많으면 한 서너 명. 여기만 제끼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그래서 경쟁자가 두세 명 내지는 많으면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밑에서 1등은 있잖아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밑에서 1등은. 내가 아차 하는 순간 어느 놈이 뚝 떨어져서 야 밑에서 1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밑에서 1등 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거꾸로 대학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1등 하는 사람보다 뒤에서 끝에서 1등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라고 말해요. 그냥 앞에서 1등 하는 친구는요 주어진 것밖에 안 봐요. 주어진 것. 근데 밑에서 1등 하는 친구는 너무 많은 걸 보다 보니까 책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보다 보니까. 많은 걸 보고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1등 못했다고 뭐 이렇게 후회하거나 한탄하시지 마세요. 이것도 잘하신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나를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 못하다 라고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쫓는 자, 쫓기는 자가 되버려요. 쫓는 자, 쫓기는 자. 쫓는 자도 될 필요가 없고 쫓기는 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 광고 혹시 보신 분? 이거 누군지 아시죠? 이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
누구요? 이세돌이다. 이세돌이요. 저 광고 보신 분. 지금 우리는 지나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분도 없으세요? 광고 보신 분? 테레비를 잘 안 보시네. 테레비를 열심히 보시는데 광고만 나오면 돌리시네. 광고만 나오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나오네요. 사용할 수 없음. 나올 수 없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수시로 하는 공익 광고 중에 하나예요. 공익 광고. 공익 광고 중에 하나인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세돌이가 이런 작업하고 다시 계속 나와요. 지금 우리는 지나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세돌이 자체가 바둑 천재잖아요. 근데 바둑을 두는 거는 이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매일매일 싸움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런 이세돌이를 가지고 공익 광고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나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고 이세돌 광고 치면 공익 광고 치면 영상이 나와요. 짧아요. 한 2분밖에 안 돼요. 근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좀 영상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거는 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를. 그런 경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살았던 고향이나 내가 살았던 동네나 이런 거에 대한 추억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우리 월직한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여유를 갖고 함께 지역을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살기 좋은 곳. 우리가 마을 만들게 한다. 도시 재생한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을 만든다고 그래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거기 살고 있는 분한테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 있대요. 거기 살고 있는 곳이죠. 근데 우리는 바깥의 사람들한테 살기 좋은 것처럼 보여주려고 포장을 자꾸 해요. 포장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가보셨던 저 밑에 있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한 번쯤은 다 가보셨죠? 네. 감천문화마을 어디서든지 가면은 성공 사례라고 방송에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교육하는 데 가보면 성공 사례라고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감천문화마을은 마을 공동체 사업, 공동체 만들기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10년 동안 작게는 공식적으로는 한 600억 들어갔어요. 600억. 600억 들어갔는데 거기 인구가 한 2천 몇백 명밖에 안 돼요. 3천 명이 안 되는데 동네 주민요.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1,80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감천문화마을 뜨고 여러 사람들이 오고 동물원에 동물들이 돼버렸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이다 공동체다라고 떠드는데 주민들은 다 떠나가요. 주민들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럼 그게 살기 좋은 마을이에요? 아니거든요. 살기 좋은 마을은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관계를 갖고 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도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다 라고 돼야지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거지. 보여주기 좋아요. 이렇게 칠해놓고 만들어놓고
우리나라 획득이 우리나라 행정이 그래요. 외국 애들이 있잖아요. 감천문화관에 많이 오거든요. 외국 애들이. 그거 왜 오는지 아세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산비틀에 이런 동네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 다닥다닥다닥 이 집들이 붙어 있는 그거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거 구경하러. 거기가 좋아서 진짜 우리 동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희한한 동네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만든다, 아니면 공동체 활동을 한다 이랬을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 여러분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하겠다, 뭐 협동조합을 하겠다, 뭐 마을 기업을 만들겠다.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요. 뭐하러 보태요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포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원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공동체를 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지금 저 육아 공동체 하신다며요? 육아 공동체요? 육아 공동체보다는 돌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아요. 육아가 아니에요. 돌봄이에요. 돌봄. 근데 자꾸들 육아 공동체라는 말을 써요. 그 돌봄의 개념에는 육아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돌봄은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고령층까지 다 포함돼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젊든 다 돌봄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돌봄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돌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예요. 이게 잘못하면, 제가 육아 공동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뭉친 거예요. 난 우리 애 키우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육아 공동체 한다. 내 목적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돌봄 공동체라고 하고 우선은 내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아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다른 돌봄의 대상들이 있는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육아 공동체보다는 돌봄 공동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이를 좀 먹은 사람들, 지금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고령화를 진입하는 시기예요. 이제 뭐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면 55년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55년생부터 대개 65년생까지 넓게 보면 이렇게 봐요. 그럼 55년생이 4년 후죠. 2025년이 되면 70살이에요. 70살. 근데 우리가 노인 연령을 65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좀 넓혀가지고 70세라고 보더라고.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노인들이 고령화 인구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냥 막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쏟아져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내가 돌봄이 필요하다 라고 울부짖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돌봄이 필요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역에, 동네에, 마을에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받으려고만 해요. 받으려고만. 하다못해 경로당도 나라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만들어줬는데 지들이 주인인 줄 알아. 경로당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자인데 이용자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나라 거지. 그러면 막 화를 내요. 딴 사람은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못 쓰게 만들어요.
특히 이 농촌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도심에 있는 경로당은 있잖아요. 특히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 하나씩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의회가 저녁에 경로당 좀 이용할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거데 니들이 왜 써?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두룩해요. 응? 분여회는 그래도 나아요. 어떤 면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분여회 공간이라도 좀 있어요. 응? 근데 나이 40, 50, 60 먹은 남자들은 있잖아요. 저녁에 나와서 같이 뭐 얘기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동네 꼬치집이나 가고 호프집이나 가고 그러거든요. 가서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저 생산성 없이 나가가지고 돈지랄이나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응? 근데 그거는 이거밖에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다 맞아. 뭐라? 응?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라는 거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공동체 파괴예요.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예요.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근데 이 공동체 회복,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만들었으니까 니네 사회가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가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애 키우는데 힘든 사람들도 공공머리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부가 너무 힘이 없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정부가 지금 제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다 주냐 다 주지 않냐 가지고 투덜투덜대고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다 주면 돼요. 다 주면 돼요. 근데 정부가 재경부에서는 이렇게 다 줬을 때 이번 한 번 주는 거로서 해결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줄 수는 없다. 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돈도 많지 않고 힘도 별로 없어요. 힘을 근데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걸 투덜투덜대지만 말고 좀 자발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자발적으로 우리 힘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하는 것이 두 번째 필요한 이유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